출퇴근이라든지 유연근무 신청, 재택근무, 시간의 근무, 휴가, 저축연차, 당직, 출퇴근, 출장 관련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이 부분 앞에 있는 지출보다 훨씬 더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연락을 하셔서 이번 교육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퇴근하는 방법과 시간을 쓰는 방법을 아셔야지 이제 신청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직하는 방법까지 같이 교육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이따 시작할 텐데 주변에 한 번만 연락 주셔서 필수적으로 이 교육은 좀 듣게 좀 전파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정말 가장 크리티컬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출퇴근을 찍어야 되고 출장이나 시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네, 여러분들 근태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게 내부 민원이거든요. 다들 출근 어떻게 해요? 퇴근 어떻게 해요? 출장 어떻게 가요가 반드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 네. 그리고 출퇴근 관련해서 가장 문의사항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는 켜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고 그 채팅 이름 규칙은 소속, 이름, 직위입니다. 이걸로 바꿔주셔서 메신저나 이렇게 채팅에 남겨주셔야 어떤 분이 어떻게 남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은 소속, 이름, 직위 순으로 그 대화명을 바꿔주시고요. 네, 카메라는 켜주시고 음소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만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교육은 반드시 꼭 들어야 된다고 전달해 주시고 다들 들어서 여러분들 근태 상황, 출퇴근 상황에 이상이 없도록 네,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 계신데 또 아까 했던 공지사항과 전달사항 중 하나는 내일 21일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정확하게 메모 보고에 김정원 과장님이 남겨주신 메모 보고에 참석 여부를 확실하게 써 주셔야 VPN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외부 교육장을 3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빌렸기 때문에 그 VPN을 신청하셔야지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1일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적어 주셔서 저희가 보안팀에 일괄적으로 VPN 발급 신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참석자 명단을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 저희가 내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는 근태와 인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 담당해 주시는 그 영림원 소프트의 최수성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문문 소프트랩 최송호입니다. 여러분들 ESS 업무 들어가시면 보이시는 제일 첫 번째 인사급여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사급여 업무에서는 개인의 인사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그 다음에 본인의 인사정보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수정 요청하는 기존 포인트에서는 공문서를 통해서 인사팀에 인재개발팀에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서부터서는 ERP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 인재개발팀에서 당일 확인을 해서 바로 승인 처리나 반려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문서로 보내시지 않고 신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신다는 사항, 변경사항 알아주시면 되시고, 인사증명서 발급 신청하면은 현재 재직증명서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기존 포인트과 같이 상세증명이나 즉 이력에 대한 사항을 본인들이 선착출력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인재개발팀에 요청을 하시면 별도 수기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인사정보의 제일 우측에 있는 화면은
부서장님들, 즉 보직자분들이 부서원의 인사정보를, 요약 인사정보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본인 것 외에는 못 보시게 될 거고, 부서장님인 경우에만 본 화면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급여 연말 정산은 이제까지의 급여 내역을, 포인트에서 발급되어 있던 급여 내역을 이관을 해놓은 자료고요. 향후에는 ERP 시스템을 통해서 계산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교육관리 부분은 기존 수기로 관리하던 교육에 대한 신청과 결과 등록을 이제는 본인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하시고 ERP 승인을 통해서 교육 실적으로, 그래서 연말에 교육 담당, 각 소속 기관의 교육 담당자들이라든가 본원의 교육 담당자가 별도 엑셀로 취합하고 관리하던 기능을 시스템으로 다 통합하시게 될 거고, 제일 우측에 있는 교육 실적도에 하면은 이제까지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 본인들이 교육 실적을 목표 점수 몇 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육 이수를 몇 점을 했는지를 현황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현황 화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화면에 대한 화면과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인사정보에 들어가 있는 개인 인사정보조의 화면입니다. 본 화면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보가 10월 기준으로 다 최신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종 이관은 지금 12월 29일에 최종적인 자료는 한 번 더 이관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 조회를 하셨을 때 본인 정보가 조회가 되실 거예요. 자, 요 기능에서 저장 기능이나 행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열려 있는 부분은 시트를 클릭하면 삭제가 활성화될 거고요. 저장은 뭔가 여러분들이 회색으로 박혀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못 하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회색이 아닌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언제든지 본인 정보를 갱신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접 취한 그러면 열입니다. 네, 본인이 수정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변경을 요청하시는 정보들이 있으세요. 변경을 요청하시는 정보들을 보시면 요 프로세스 메뉴 개인정보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세요. 자, 실제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에 대한 기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목록은 6가지의 목록이세요. 이 정보들 중에서 가족과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재무팀에서 승인을 해주실 거고요. 학력, 자격, 경력, 상벌에 대해서는 인재개발팀에서 승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셔서 기존 학력 정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경력 정보에 대해서 직접 신청을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한 가지 사항은 뭐냐면 신청 부분에 추가와 변경이라는 옵션이 있으세요. 추가는 새로운 목록을 추가해 달라고 하셨을 때, 즉 학력을 입사 후에 대학원을 방통대라든가 야간대학원을 다녀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밟으셨을 때 새로운 학력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실 때고, 변경을 누르시면 아래쪽 시트에 항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리시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사정보에서 좀 전에 보셨던 개인 인사정보의 학력사항에서 보셨던 사항 중에 잘못된 정보가 관리되고 있을 때 변경을 요청하시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 항목들 중에서 학력, 자격, 경력, 상벌, 요 신청 정보들 중에서 임의적인 항목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변경 같은 경우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목록을 클릭하시면 현재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학력 정보라든가 자격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목록을 선택을 하시고 없으신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해당되는 기능의 파일 위쪽에 신청 사유와 해당되는 신청 정보를 승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빨간 글씨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세요. 그럼 빨간 글씨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시고, 회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시고,
그래서 파일을 첨부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가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세요. 이렇게 신청을 완료를 하시면 인재개발팀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정보를 일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승인을 해 주실 거예요. 직접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입력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도 입력을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해당되는 정보를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을 때 인재개발팀에서 승인을 하면 여러분들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원래 화면에 들어가시면 요 건에 대한 승인이 있는데 신청한 이력에 대해서 또 개인 신청 변경 조회라고 하는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본인이 신청하셨던 이력이 나오시게 되세요. 어떤 내용을 신청하셨는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측의 상태를 보시면 아직 신청 상태다 아니면 인재개발팀에서 반려한 상태다 승인해 준 상태다라고 하는 상태 표시가 되세요. 승인 전에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승인 전에 해당되는 정보의 신청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정이나 승인을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측에 있는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개인 위에 있는 개인정보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처음 신청하셨던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경을 하신다거나 이 추가건에 대해서 승인을 취소하시겠다. 변경 요청을 취소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신청 자체가 삭제가 되시게 되세요. 변경 신청 화면에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본인들의 최종적인 내용이 조회가 되실 거예요. 인재개발팀에서 승인을 하시게 되면 개인 인사정보 조회에 승인된 자료는 바로 개인 인사정보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증명서를 신청하시는 화면이세요. 증명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인사정보에 증명서 발급 신청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클릭을 하시면 역시 본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실 거고 요 조회 기간에 해당되는 우회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까지 신청 이력이 조회가 되실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처음에 신규를 클릭을 하시고 발급을 요청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신청 매수를 클릭을 하시고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승인 요청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세요. 해당 신청은 인재개발팀에서 증명서에 대한 승인을 조회를 하셔서 해당 건이 들어와 있으시면 승인을 해 주실 거예요.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은 지금 박지수님, 김나연님 같은 경우 신청을 완료하셨는데 본인이 신청하셨던 메뉴에 들어가시면 발급 신청에 들어가시면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되는 증명서가 승인 상태로 발급 상태 승인 상태로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럼 해당 증명서를 클릭을 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쪽에 신청 정보에 본 승인권의 정보가 나오고 우측에 출력 정보를 누르시면 재직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세요. 자, 기존에 기본 요약 증명서, 재직 증명서 이외에 상세 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업무 이력이라든가 기타 경력 정보 사항을 이러이러한 정보를 넣어주세요라고 별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 경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불가능하시고 기존과 같이 인재개발팀에 별도 요청을 해주시면 인재개발팀에서 발급번호 관리를 한 다음에 별도 문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넣어드릴 거예요. 다시 인사급여 업무에 들어가시면 급여 명세서 조회가 있으실 거예요. 급여 명세서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급여가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 일단 적용연을 올해 1월부터서 조회를 해보시면 월별 급상현 내역의 내역이라고 하는 좌측 시트 내역에 여러분들 실제로 포인트에서 받았던 급여 내역 조회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중에 상세 수당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우측 시트에 있는 행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월에 지급됐던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이 각각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급여 담당자가 재무팀에서 급여 담당자가 급여 계산 처리를 하고 승인 확정을 해 놓으시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되고 우측의 출력은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업무에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으신데 교육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담당자인 경우 소속 기관의 교육 담당자인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받는 특히 안전교육이라든가 보건교육이라든가 하는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교육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시냐면 일단 교육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또 교육이라고 하는 업무에 교육 신청이라고 하는 여기도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신청자 정보가 있을 거고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승인자를 지정을 해주세요. 기본 여러분들이 화면 들어가셨을 때는 부서장님이 디폴트로 적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서장님 승인, 자체 교육이 아니라 개별 교육이 아닌 교육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교육 담당자로 승인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교육 형태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각 과정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기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명칭에다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입력을 해주세요. 사내에서 진행하는지 사외에서 진행하시는지 그다음에 교육 기간은 언제인지 교육 일수 어떻게 되고 교육 시간 그다음에 교육이 승인이 됐을 때 인정 시간을 몇 시간 받는지 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교육을 가셨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신청 내역의 우측에 보시면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시트가 열리세요. 요 시트가 열리실 거고 여기에 같이 가시는 분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청을 한 방에 같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세요. 자, 신청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다시 메뉴에 교육 신청 확정이라고 하는 다음 업무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본인 로그인하신 분이 들어갔을 거고 교육 신청 화면에서 본인으로 신청을 승인자를 본인으로 승인하시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들이 부서장님한테 교육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소속 기관의 특정 담당자한테 이 교육에 대한 승인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을 담당자에 대한 승인자를 지정을 하시고 그 승인자가 들어갔을 때 승인해야 되는 목록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행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에 교육 대상자 정보에 지금 3명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교육을 승인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 확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승인이 완료되신 거예요. 교육 승인이 완료가 되시면 다시 업무에 대해서 교육 결과 등록 대상 검색이라고 하는 즉 교육에 승인 받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나서 참석하고 나서 결과를 등록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목록을 검색하시는 기능이세요. 메뉴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승인된 정보의 내역이 나오세요. 교육 승인된 정보를 좌측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우측에 우에 상위에 있는 교육 결과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신청 때 입력하셨던 정보가 그대로 딸려 들어오세요. 그리고 교육 과정 중에 혹시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괄 신청하셨잖아요. 일괄 신청하신 경우에 교육 결과를 같이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교육 결과를 등록 검색을 하시면 처음에 등록하셨던 대상자들이 같이 나오세요. 자, 이분들 것까지 교육 결과를 같이 등록하실 거예요. 즉 개별로 교육을 갔다 와서 신청을 여러 명 거를 한 번에 신청하셨으면 교육 결과도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상자 검색을 하신 다음에 리스트장에서 불참자가 없지 않는 이상은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교육 결과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되세요. 자, 교육 결과가 완료가 됐으면 요 승인자 정보도 본인 이름으로 해주시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시는 분한테 승인자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부서장님이나 다른 교육 담당자들 옆에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하시고 승인을 하시면 저장을 하시면 교육 결과 확정이라고 하는 업무에 들어가시면 결과 등록된 내역이 조회가 되실 거예요.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서 결과 등록 대상자들은 탭을 클릭을 하시면 누구 거를 같이 등록하시는지 그래서 확정을 클릭을 하시면
교육 결과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되신 거세요. 자, 이렇게 연간 교육 결과치가 집계가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최종 화면인 연간 교육 실적 조회 화면을 클릭을 해보시면 본인이 들으셨던 교육에 대해서 목표 점수와 이수 점수가 집계가 실시간으로 되세요. 그래서 각 본원뿐만 아니라 각 소속 기관의 교육 담당자분들은 소속 기관 내에서 자체로 시행하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상자를 일괄로 신청하시고 결과도 일괄로 등록해 주시면 실적 관리가 원활하게 될 거고요. 기존처럼 엑셀에다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인재개발팀에 자료 보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시스템상에서 모든 자료가 집계가 될 거고 소속기관 담당자들도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 연말이 돼서 후반기가 돼서 추가로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추가 과정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화면에서 기관 정보를 지우고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되는 기관 인원들에 대한 전체 정보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을 더 개설을 해서 연말까지 해줘야 되는지, 누가 필수 교육인데 이수를 안 했는지 하는 사항들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정보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 화면 많이 열으셨을 텐데 우측에 제일 끝에 보시면 점점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다른 화면 모두 닫기가 있으실 건데 화면은 이 클릭을 하시면 모든 화면이 열려있던 화면들 중에 지금 최종 화면 빼고 모든 화면이 닫히실 거예요. 자, 인사와 급여 네트워크가 잠깐 끊겨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뭐예요? 자, 내부 네트워크 끊긴 관계로 다시 재로그인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와 증명서 발행, 본인의 급여 내역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신청과 교육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인사와 교육 급여와 관련된 정보 중에 잠깐 5분 동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되십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근태 관리에 대한 업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태 관리라고 하는 업무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유연근무에 대한, 즉 기존의 탄력근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세요. 그래서 탄력근무 신청을 유연근무 신청이라는 화면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기존 포이넷에서는 시차 출퇴근 탄력근로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신시스템에서는 유연근무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세요. 여러분들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근로시간 유형에 따라, 즉 전일제인지 반일제인지 유형에 따라 기본 근무 형태가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은 이 길부터 가능하신 거고요. 금일까지는, 즉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못 하시게 막혀 있으세요. 즉 사전 신청이 원칙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지난 일자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세요. 자, 근무 형태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누르시고 지워보세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지워지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자기 근로시간 유형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근무 유형이 정의가 되어 있으시고 그 근무 유형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건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고 조회하고 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문자가 있으실 거예요. 요 유형들 명에서 그래서 내가 이날은 탄력 근로를 하겠다. 그럼 탄력이라고만 쳐보세요. 그럼 해당되는 명칭을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실 거고 탄력이 아닌 일반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이 들어가 있는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이날은 휴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휴무날은 다시 탄력 근로를 할 거고 본원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겠지만 소속기관에서는 대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객응대하기 위해서 평일에 쉬시고 휴일에 근무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평일 정상 근무 구간에 시차를 넣는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저장이 안 되실 거예요. 즉 평일 정상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잖아요. 자, 이 유형은 탄력으로 바꿨을 때만 가능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휴가, 출장, 요 교육들을 하시기 위해선 바로 유형 근무부터 편성을 해보셔야 무난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또 잊어먹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9일부터 시스템 포인트 내리고 나면 1월 2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쓰셔야 되는 업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가 천천히 교육을 진행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신청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위쪽에 보시면 결제 상신이 있으세요. 결제 상신을 누르시면 결제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거기에 기록물 선택하시고 결제선 지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같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전부 다 강제상 대리로 결제자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결제자 지정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결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무 내역에 대한 내역이 자동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 결제 상신 버튼이 있으세요. 결제 상신을 눌러주시면 상신이 완료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제한 내역을 결제 올린 내역을 보시면 이 상태가 조회를 해보시면 결제 중 상태로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전달 결제 완료. 공제상 대리 완료. 하나 더 띄울게요. 그래서 시크릿으로 뜨면 충전. 신청하신 분들 계시네요. 일괄 결제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그룹웨어에서는
요 일괄 결제를 누르면 한꺼번에 넣지 않아도 네, 다 가능합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일괄 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에 클릭하시고 옆에 요 일괄 결제. 일괄 결제를 누르면 안 봐도 되는 부분 한 5개나 6개가 쌓여 있으면 저 버튼 한 번은 그 4개 문서가 한꺼번에 결제가 됩니다. 일괄 결제를 누르시면 네, 쌓여 있는 문서가 한꺼번에 결제됩니다. 한 10개씩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일괄 결제 버튼 누르시면 10개가 한꺼번에 결제가 됩니다. 가끔 지출결에서 막 20개, 30개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버튼 누르시면 다 한 번에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없으셔서 다시 ERP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결제가 부서장님 결제가 완료되면 여러분들 상태는 결제 완료 상태가 되실 거예요. 즉 전자결제를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부터서는 ERP에서는 데이터 수정을 못 하세요. 그럼 결제가 완료됐는데 내가 근무를 바꿔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하냐? 해당되는 주차를 선택하시고 이 결제 완료권에 대해서 우측에 보시면 근무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무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이전 내역과 바꾸고자 하는 근무 변경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자, 저는 금요일 날 휴무하고 토요일 날 근무하기로 했는데 다시 이날 탄력 근로를 하고 금요일 날 휴무를 진행하는 걸로 정상 근무로 다시 바꿀 거예요. 해당되는 내역도 저장을 하시고 결제 상단을 누르시면 기록물처 선택하시고 결제선 다시 지정하시고 저는 편의상 본인 결제로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근무 전 변경 내역과 근무 전 내역과 변경 후 내역이 각각 조회가 돼서 결제 문서가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무 변경 신청도 본인 결제 또는 필요하시면 강재상 대리한테 강재상 대리를 결제자로 선택해서 올려주세요. 단독으로 있어요. 단독 결제. 네. 이렇게 유연근무 신청이 결제가 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근무가 확정이 된 상태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유연근무 신청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연근무를 하는 현황을 설명을 드릴 건데 특정 기간을 놓고 도회를 하시면 해당되는 부서까지 부서원들의 유연근무 현황을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사원이 선택 가능하신 부분은 본인 부서에 한해서만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세요. 자, 유연근무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재택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재택근무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다시 재택근무 신청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대리 신청도 가능하게 부서원만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조회를 하시면 현재 신청되어 있는 내역이 조회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쪽 시트에 빈 시트에 성명을 넣으시면
해당되는 로우의 데이터를 넣으시고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장된 데이터 중에 결제를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 결제는 우측에 결제 선택이라고 하는 해당 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결제를 올리는 선택은 한 건만 선택이 가능하세요. 다른 건을 선택하시면 이전에 선택되었던 내역은 자동으로 체크 해제되세요. 선택을 하시고 결제 상신을 누르시면 기록 물자 선택하시고 결제선 선택하시고 재택근무에 대한 내역 확인하시고 결제 상신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되세요. 재택근무에 대한 결제 문서를 확인하시는 경우는 우측에 보시면 결제 상태가 있으세요. 결제 상태를 클릭을 해보시면 진행되고 있는 문서 또는 완료됐던 전자결제 문서의 이력을 문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재택근무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하시고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재택근무 취소 화면을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근무일에 대해서 신청 승인되어 있는 재택근무 내역이 나오세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은 행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취소 신청에 해당되는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내용 입력하시고 저장을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이 됐고요. 해당된 저장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결제선 선택이라고 하는 결제 선택이라고 하는 체크를 하시고 결제 상신을 클릭을 해주세요. 기록 물자 선택하시고 결제선 확인해 주시고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건에 대한 취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해서 다시 해당되는 일자에 재택근무 신청을 들어가 보시면 해당되는 일자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자, 동일한 날짜에는 못 하시게 될 거고 취소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다시 또 재택을 들어간다던가 이런 반복적인 사항은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면 신청과 취소를 하시고 실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날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승인된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실제 재택근무를 하시고 나서 매일 당일 재택근무 업무 일지를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업무 일지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재택근무 승인된 자료 중에 재택근무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이 19일이신데 9일께 막혀 있는 거는
아직 업무 시간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 못하도록 막혀 있고요. 21일 거고 근무일 19일 거에 대해서 당일 거는 입력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으세요.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아래쪽에 여러분들 실제로 재택근무 업무일지라고 하는 공용 문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업무 양식을 첨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즉 업무일지 첨부를 안 하시면 저장이 안 되세요. 업무일지를 첨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으신데 요 W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셔서 파일을 선택하시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탐색기를 띄워서 윈도우 키 누르고 영제기. 윈도우 키 영제. 탐색기에 띄우셔서 관련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떨궈 놓으시면 해당 파일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파일을 첨부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업무 일지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되신 거고 해당 건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ERP에서 첨부한 결제 문서는 그룹웨어 문서에 자동으로 첨부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룹웨어의 결제 문서에는 별도로 파일 첨부를 해주셔야 되세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첨부된 문서는 우측에 붙임 목록에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결제 선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 상신을 해주시면 일일 보고에 대한 근무일지 작성이 완료가 되세요. 자, 두 가지상 유연근무와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유연근무라든가 즉 탄력근로 그다음에 재택근무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 그 국립횡성수채원 산림교육팀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가 당직이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당직이에요. 네. 그러면 토요일 날, 그걸 유연근무로 올리려고 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뭐 9시 이후에 출근을 걸어야 된다고 나오면서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지금 금요일 날 숙직이신 거죠? 네, 잠시만요. 성함이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되신다고 하셨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당직은 문날의 주임이고요. 문날의 주임 네. 걸로 하고 있었는데, 유연근무 신청할 때, 그, 네, 다음날 뭐 9시 출근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주임님, 이거 같이 들어요. 자, 당직부터 보시면 홍성이시잖아요. 행성. 행성이. 네, 횡성이네, 횡성. 22일 날 지금 숙직으로 되어 있으시고 네, 숙직이시면 23일 날 공구시까지 근무시잖아요. 네,
그러면 23일 날 공구시니까 이날을 지금 탄력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택근무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둘 다 아니고, 저희가, 이거 주인님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이용근무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뭐, 목요일을 탄력근무로 해서 8시부터 7시로 걸었어요. 네. 7시 걸고, 그 다음 저장을 누르려고 했더니, 토요일 게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을 탄력으로 바꾸고 9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출퇴근 시간은 같으면 안 된다고 나오면서 해결이 안 돼갖고 여쭤봤습니다. 네, 해당 사항은 지금 개발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09시가 겹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09시는 허용이 돼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시간의 근무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근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정보, 기본적인 정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신청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 19일. 여러분들 업무 시간에는 당연히 시간에 대한 근무 신청 불가능하실 거고 근무 일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항목을 보시면 시간의 조출 야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뜨실 거예요. 휴일에는 휴일 근무만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요 근무 일자를 휴일을 입력하시거나 본인이 그날 휴무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만 목록으로 통제되실 거고 평일을 선택하신 일반 근무일을 선택하신 경우라면 평일 근무일에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 뜨세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간의 근무 하나로 신청을 하셨는데 투비 시스템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여기 조기 출근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시간대가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시간회를 하시는 초과 근무하시는 부분들은 조출 근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2시 이전까지는 시간의 근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야간 근무는 어떤 경우냐? 22시 이후에 시간회를 하시는 경우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9시서부터 23시까지 아니면 이 길 03시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포이넷보다는 투비 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 시간의 근무는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눠서 신청을 하셔야 돼서 불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후 시간이라든가 휴일 여러분들이 내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항목을 정확하게 나눈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의 근무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되는 시간을 선택을 하시면 네,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인 25일 날 시간회를 불가피하게 하셔야 되는 경우 휴일 근무를 선택을 하시면 우측에 대체 휴일을 지정하시는 항목이 오픈되실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대체휴일 지정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저장이 되시는데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일이 휴일급인 경우에는 이 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저장이 되실 거예요. 휴일에 대한 근무 시간과 대체휴일에 대한 휴무 시간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저장 자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하시고 해당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제 상신이 있으세요. 결제 상신을 클릭을 하시면 방식은 동일하세요. 기록 물자 선택하시고 결제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결제 상신 누르시게 되세요. 근무를 신청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결제를 완료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승인 상태로 완료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ERP상에서 일단 결제 전 상태에 신청하신 자료들은 결제 상태를 다 처리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유연근무나 재택처럼 결제가 완료되면 승인이 완료되는 기능으로 내일까지 적용이 되실 거고요. 승인이 되신 자료는 결제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승인이 된 자료를 만약에 취소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시트에서 해당되는 시트 행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신청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조회되실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결제 취소라고 하는 시간의 근무 취소라고 하는 해당 메뉴로 가셔서 근무 취소를 하시게 되시면 되세요. 취소 사유 입력하시고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를 누르시면 시간의 근무에 대한 근무 취소가 되세요. 저 취소가 된 건은 여기 보시면 조회 조건의 취소권 제외라서 목록에 안 나오신 거고 취소가 된 건은 포함해서 하시는 경우에 옵션을 바꾸시면 취소권까지 포함돼서 조회가 되실 거예요. 안 되지? 자, 이렇게 시간의 근무를 하시게 되면 휴일날 근무하시는 경우에 시간의 근무는 이후에 급여로 보상이 시간의 보상 수당으로 나갈 거고요. 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휴일 근무 내역에 대해서 대체 휴일을 변경이 가능하실 거고 그래도 못 쉬게 되는 경우 기간의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서서 도저히 못 쉬게 되는 경우에
보상휴가를 신청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 경우에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요 휴일근무 현황이라고 하는 화면에 보시면 승인되어 있는 휴일근무에 대한 내역이 나오세요. 해당되는 내역을 변경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선택에 해당되는 건을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휴일 변경이 있으세요. 즉 금요일 날 쉬기로 했는데 못 쉬게 돼서 월요일 날로 바꿀 거예요. 아니면 목요일 날로 휴무일을 변경하시는 경우라면 대체휴일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되는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정정 요청에 17일 휴무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역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는 지금 수정 중이라서 이거는 오늘 중에 조치를 해놓고 과정은 여기서 대체율 변경을 하시게 될 거고 그래도 못 쉬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건 선택해서 대체율 보상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신청이 되어 있으시면 대체율 변경이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시간의 근무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휴가 신청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가 신청 들어가시면 사원은 자기 부서 내 사원만 선택이 가능하시고 휴가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신청하셔야 되는 휴가 항목이 나오실 거예요. 기존 포인트과 약간 항목이 상세화되어 있으신데 기존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휴가를 선택하시고 상세 구분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아예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선택이 되게끔 변경이 됐고요. 내역을 입력하시고 휴가 기관과 내역을 입력을 하시고 내역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세요. 이 내역 생성을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 시트에 해당되는 일자에 각각의 해당되는 일정이 나오세요. 자, 유연 근무하신 탄력 근무를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탄력 근무에 적용되어 있던 시간이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파일 첨부가 있는데 휴가 항목에 따라서는 파일 첨부가 반드시 등록돼야 되는 항목이 있으세요. 그 항목들은 증빙 파일 첨부가 안 되시면 저장이 안 되세요. 즉 휴가 신청이 안 되세요. 내역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고 위쪽에 결제 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결제 상신을 클릭을 하시면 휴가에 대한 결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건데 과정은 동일하세요. 기록물 철과 결제 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내역 확인하시고 결제 상신 눌러주시면 결제가 완료되세요. 조회를 해보시면 아래쪽에 휴가 신청 내역 조회라고 하는 이 기간 내에 신청되어 있는 내역이 나오시고 결제 상태 부분에 취소가 됐는지 신청이 됐는지 결제 취소에 대한 결제까지 완료가 됐는지 해당되는 내역은 상태 확인이 가능하세요. 휴가를 신청하셨다가 못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변경이나 못 가시게 되는 경우 무조건 취소 후에 재상신을 하시거나 취소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이 휴가에 대해서는 쓰지도 않았는데 쓸 예정인 자료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일수에서 자동 차감되세요. 휴가를 취소하는 방법은 휴가 신청이 결제가 완료된 건을 시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휴가 취소 신청이 있으세요. 취소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취소일과 취소 사유가 입력을 하시고 바로 저장을 하시려고 하면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뜨실 거예요. 아래쪽 시트에 보시면 취소 일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일부터 3일이라고 하는 가상의 일자를 입력을 했을 때 2일 것만 내가 취소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 상황이세요. 즉 부분 취소가 가능하세요. 저장을 하시고 결제를 올리시는 과정은 동일하세요. 기록물자 선택하시고 결제 선언 확인해 주시고 휴가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사후에 증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즉 병원을 간다던가 즉 휴가를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휴가 증빙을 첨부를 못하고 나중에 휴가 사용 후에 증빙을 첨부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으실 건데 그 증빙을 등록하시는 화면이세요. 휴가 사후 증빙은 증빙 등록을 들어가셔서 저한테는 데이터가 없지만 여러분 데이터에 실제로 10월분까지 데이터가 다 올라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를 좋고 조회를 해보시면 항목이 나오실 거예요. 증빙 첨부를 해야 되는. 신청 때 증빙 첨부했으면 목록 자체가 안 나오시는데 그 목록까지 포함해서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휴가 사후 파일 포함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으세요. 얘를 체크하시면 이미 증빙 첨부되어 있는 내역까지 같이 조회가 되시고 기본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증빙을 첨부해야 되는 휴가 사용 후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휴가 사용 내역이 나오세요. 첨부하는 방법은 우측에 제일 끝에 보시면 파일 보기가 있으실 건데 파일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보셨던 유형의 파일을 올리실 수 있는 창이 뜨세요. 등록하시는 방법은 탐색기에서 올리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꽂아 놓으시면 파일 올라가시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 이게 불편하다. 요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탐색장이 뜨실 거예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파일을 첨부하시면 파일 첨부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회를 했을 때 내역이 조회가 안 될 거예요. 즉 사후 증빙으로 첨부해야 되는 휴가 항목에 대해서 이미 첨부된 파일을 같이 보고자 하실 때는 체크해서 보시고 내가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실 때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증빙 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을 올리셔야 되는 항목이 나오세요. 휴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휴가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약간씩의 변경이 있으실 건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도가 각각 세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 항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수가 오버된다, 가능하다를 다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후 증빙을 넣는 항목들은 항목에서 공무 담당자가 규정에 의해서 지정 관리를 하실 거예요. 사유 필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휴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사유를 넣어야 되는 항목을 지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 경우에 여러분들 휴가 신청이라고 하는 이 화면에 이 휴가 사유가 빨간색으로 바뀌세요. 실제로 보시면 휴가 사유를 안 받겠다라고 한 연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휴가 신청 화면에서 연차를 하시면 휴가 사유 항목이 아예 없어지세요. 휴가와 관련돼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연차 조축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게요. 기존 포인넷에서는 각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들이 개인한테 연차 보상을 몇 개 받을지 조축을 몇 개 할지 수기로 취합을 해서 본원 복무 담당자한테 공문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 과정이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과정의 전체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복무 담당자가 올해 연차를 작년에 발생을 해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휴가에서 사용을 하셨겠죠? 그 차감된 일수가 매년 변경되는 즉 예산의 한도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일수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즉 23년에는 5개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24년에는 3개까지 가능하다. 7개까지 가능하다. 해당되는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고 자녀 일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 대상 생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 놓을 거고 공문을 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ESS의 근태에 연차 조축 신청해 보시면 조회를 해 보시면 연도를 입력하셨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즉 연차 잔여 일수 몇 개 남았고 보상 몇 개까지 가능한데 보상 신청 일수 몇 개를 할래 라고 하는 일수 선택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근태 담당자가 대상관리에서 신청된 일수를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면 얘를 마감을 할 거예요. 마감을 하고 해당되는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일수가 재무팀의 연차 수당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수당이 연차 수당으로 지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첫째, 기준에 정의된 요 기준 안에서 정의를 하셔야 된다. 이 일정은 매년 틀려질 거예요. 두 번째, 보상 일수에 대한 일수도 매년 틀려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는 저쪽 신청 화면에 들어갔을 때 그 시즌이 되시면 공지가 올 거고 공지 때 보시면 여 위쪽에 잔여 일수, 보상 한도 일수가 자동 표시되실 거예요. 그 내역을 보시고 보상 가능한 일수를 돈으로 수당으로 받을지 저축연차로 넘기실지에 대한 개수를 정의하시는 거예요. 저장이 되시면 끝나시는 거고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수정이라든가 변경이 불가능하세요. 취합이 되면 운영팀에서 재무팀으로 취합된 결과를 자동으로 급여 수당 계산으로 넘기실 거고 이 과정은 모두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세요. 이제는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취합해서 하는 작업 자체가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연근무, 재택근무, 시간의 근무, 휴가와 연차 조축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쉬기 전에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